오늘은 중국에서 많은 주요 소식이 전해졌으며 4680과 관련된 중요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먼저 테슬라 측에서 새롭게 공개한 사이버 트럭 영상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 성능을 많이 소개를 하였는데 오프로드 모드, 오버랜드 모드, 바 모드, 웨이드 모드, 트레일 어시스트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웨이드 모드와 관련된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 웨이드 테스트 시설이 목격되기도 하였는데 드디어 그 테스트 장면이 공개되기도 하였으며 사이버 트럭의 성능이 거의 모든 환경에서 아주 뛰어나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웅장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주요 중국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본격 가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최대 생산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생산량을 낮춤으로써 수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라는 걸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풀캐파를 가동함으로써 테슬라 측에서 내다보는 미래 수요가 아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자동화 같은 경우 95%가 기가 상하이에서 자동화가 되어 있으며 이 웰딩 같은 경우는 100%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추가 정보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부사장 타우린이 또 다른 주요 정보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하이에 건설 중인 에너지 공장 원래 예정대로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라는 주요 정보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같은 경우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탄력을 받았고 미래에도 충분히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부분이고 바로 이 부분에 큰 도약을 준비하는 게 이 상하이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 다른 기가 팩토리와 비교했을 때 면적 혹은 시간으로 봤을 때도 그 어떤 곳에서도 보여주지 못했던 효율성을 보여주었던 게 기가 상하이라는 점에서 상하이에 건설되는 에너지 공장 역시 아주 높은 효율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동시에 슈퍼차저 역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타우린이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4680과 관련된 주요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4680 대량 생산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 쉽지 않은 문제를 테슬라가 드디어 거의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4680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건식 공정이었습니다. 배터리를 제조할 때 테슬라 이전에는 모두 습식 공정을 통해서 제조를 하였는데 테슬라가 건식 공정이라는 역시 혁신적인 제조법을 배터리 대회를 통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전통적인 습식 공정인데 여기 보이는 이 점이 사람입니다. 이 습식 공정이라는 이름에서 내포하듯이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오븐을 통해서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건조시키는 설비 자체가 넓은 부지를 차지하며 오븐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가장 큰 투자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습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식으로 배터리를 바로 완성해버리는 건식 공정을 제시하였던 게 배터리 데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데이 2년 뒤 이때 제가 올린 영상이 2022년 9월이었죠.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4680을 살펴보니 건식 공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확인이 되었던 게 음극재에서 테슬라가 건식 공정을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음극재에서 건식 공정을 적용하는 게 양극재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남은 양극재마저도 건식 공정으로 바꾸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극재, 양극재 모두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만 건식 공정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생산 속도와 투자금에서 병목이 되어서 이 양쪽 모두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이 문제가 사실 지난 2년간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인데 드디어 그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소식이 중국 매체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레이트 포스트라는 중국 매체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걸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완전한 버전의 4680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유가 앞서 살펴봤던 양극재 건식 공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양극 부분은 여전히 LG와 파나소닉을 통해서 전통적인 방식인 습식으로 만들어진 양극을 테슬라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건식 양극을 사용하는 4680 배터리 설계가 테슬라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완전한 버전의 4680 배터리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대규모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4월 바글리노 씨가 사임할 때만 해도 다양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글리노 씨가 이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임하면서 배터리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4680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리더십이 바뀌고 건식 공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양극재, 음극재 모두 건식 공정에 성공하게 된다면 배터리 생산 단가와 효율이 아주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일론 같은 경우 이번 4월 해고를 취하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4680의 비용이 LG나 파나소닉으로부터 사들이는 가격보다 더 낮지 않다면 아예 포기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이 건식 공정이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론이 제시했던 연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건식 공정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즉 가장 어려운 개발 단계는 벌써 통과를 하였고 엔지니어링 최적화 문제를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또 더 리미팅 팩터님이 정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대량 생산을 9월에 준비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거 자체가 양극재에서 건식 공정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양극재마저 건식 공정을 통해서 만든 4680 배터리 팩이 하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만든 완벽한 버전의 4680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이게 엔지니어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전 배터리 제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배터리 데이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무슨 배터리 제조를 이야기하며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던 폼팩터인 4680을 제시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4680은 점점 더 확대가 되며 테슬라가 못 만들 것이라고 하였던 배터리를 상당 부분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제는 완벽하게 4680을 내부적으로 제조하고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장 자체에 엄청난 혁신을 통해서 단순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 어떤 배터리 제조 기업보다 더 효율적인 배터리 제조가 가능하게 되는 단서를 테슬라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의 배터리 팩과 대량 생산은 상당히 차이가 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론과 테슬라가 보여주었던 혁신을 생각한다면 가장 핵심이 되는 양극재 건식 공정 방법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대량 생산 역시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4680과 관련된 재미난 추가 정보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4680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하였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으며 미국에서 생산하는 4680 배터리에는 중국 업체들이 제조한 소재가 사용되지 않고 다른 국가 소재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네바다에서도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 공장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 CATL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CATL로부터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매하고 CATL은 일부 기술을 지원하여서 테슬라가 이 생산 라인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CATL이 기술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네바다에서 만들어지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 일부 라이센싱 비용이 CATL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배터리와 관련해서 생산 능력을 크게 올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4680마저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바다의 세미트럭 공장입니다. 기초 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테슬라가 배터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준비가 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의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 그 뿌리는 배터리에서 시작을 하며 이 배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 배터리가 많이 활용이 되며 세미트럭까지는 돌아갈 배터리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배터리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매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많은 배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테슬라가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배터리의 양 역시 크게 높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4680마저 완벽한 버전의 건식 공정이 완성되게 된다면 그 효율은 훨씬 더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미트럭에 사용되는 배터리마저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80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거진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이전에 제시했던 비전이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게 된다면 테슬라가 조금 늦게 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1년은 사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혁신과 함께 진행이 되며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같은 경우 3년 전 기가 텍사스 일부와 3년 뒤 기가 텍사스입니다. 불과 3년 만에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지금 테슬라가 기가 네바다에 건설 중인 이 세미트럭 그리고 LFP 공장 중국에서 준비 중인 배터리 공장 역시 매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 12.5와 관련된 새로운 영상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ADAS 차량이 12.5 버전을 통해서 척국 시의 비보호 좌회전을 테스트하는 영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장점 같은 경우는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이 차선을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다. 라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서 정확한 자세를 잡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번 새로운 버전에서 이 부분을 마스터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단점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고 우회전을 하는 모습이 여러 번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선택은 과거 버전에서 몇 번 보이기도 하였었는데 최근에 분명 고쳐졌던 문제였는데 12.5 버전에서 다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12.5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선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정식으로 배포되는 버전에서는 수정이 되어서 장점만 살린 모습으로 배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점점 더 엔투엔드 인공지능으로 감에 따라서 이전에는 잘하고 있던 부분에서 일부 새롭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확인된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거에 잘하고 있던 부분에서 후퇴가 일어나는 게 있다면 그 후퇴가 일어난 부분을 확인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되게 됩니다. 그 밖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라는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상당히 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뉴욕타임스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건강 상태 문제가 생긴다면 사퇴를 고려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을 하고 조금 뒤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와 관련된 추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확실히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보여준과 함께 공화당이 우세한 텍사스의 큰 힘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어주고 있으며 어제는 여러 기업의 본사까지 옮긴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텍사스 주지사인 그레그 에버 씨께서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텍사스에 들어가는 X 부분을 대문자로 표시하면서 X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지지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단순하게 공화당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거의 텍사스 하나를 콕 집어서 완벽하게 밀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텍사스와 일론 머스크 연합이 탄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일론과 테슬라에 많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 비상식적인 일인데 법원에서도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고 온갖 빌미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노조가 없다고 보조금을 안 준다라고 하고 전기차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않은 기업이 전기차의 리더라고 대통령이 말을 하고 알게 모르게 이상한 정치적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게 지난 4년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노선을 확실하게 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리스크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보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 공화당이 집권할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고 있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 미국 대선이 끝나고 리워드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크게 흐름이 바뀌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크게 밀고 있던 정치적인 어젠다 중 하나가 이 DEI였습니다. DEI라는 게 다양성, 평등, 포용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름만 들어보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인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포용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어떤 정책보다 차별을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왜 차별을 하는 정책이냐? 멀리 갈 것도 없이 아시아계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큰 차별을 받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슷한 학업 성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똑같은 대학에 입학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상하게도 아시아계보다 흑인이 10배 더 입학 비율이 높았습니다. 분명 다양성, 포용성, 공평 듣기는 다 좋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 아시아계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흑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흑인들에게 추가 점수를 줘서 조금 더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DEI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일침을 남기기도 합니다. 보디가드를 뽑을 때 중요한 것은 남성, 여성이 아니다. 여성이라 하더라도 남성과 같은 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얻는다면은 당연히 보디가드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맞다. 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추가 점수를 주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점수가 더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기 때문에 체력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DEI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통해서 능력 없는 사람들을 기업에서도 대거 고용하였고 그 결과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모습을 다양한 산업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DEI를 이제 없애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반에 퍼져 있던 이 DEI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그 시작점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뉴스 기사의 태도도 아주 크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민키 킴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10배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아크의 예상을 올리기도 하였고 포브스, 마켓워치 등에서도 테슬라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테슬라 주가가 좋기 때문에 이런 기사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비율이 높았는데 언론에서도 좋은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것 역시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테슬라가 현실 세계 AI 회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앞서 살펴본 아크의 예상과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로보택시로 인해서 테슬라의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시간의 문제이지 여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보택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역시 이번 어닝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2025년 로보택시와 관련된 테슬라 가치 점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X의 사이버트럭 공식 계정에서도 사이버트럭과 다른 트럭의 연료비를 비교한 게시글을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같은 거리를 주행할 때 연료에 드는 비용이 사이버트럭이 9배 낮다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이버트럭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연료비뿐만이 아니라 유지비가 훨씬 더 낮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정치적인 리스크를 통한 정치적 보상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과 팩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이 사실 자체에 관심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이와 관련된 사실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둘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새로운 테슬라 차량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차량인지 분간하기는 힘들지만 옆에 차량과 높이가 비슷하다라는 점에서 모델 3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롭게 리프레시 되고 있는 모델 Y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새로운 차량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진만 통해서는 많은 것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테슬라가 계속해서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소식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이제 퇴역하게 되는 국제 우주 정거장 철거 임무를 맡게 되었는데, 바로 그 임무에 사용되는 모습을 렌더링한 이미지로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우주선을 국제 우주 정거장에 연결하여서 지구 대기권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모두 다 연소가 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서 주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